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한 이후에 평창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2017년 9월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고 또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용 미사일 발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험이었든 무엇이었든 위협용이었던 건 맞지요. 이렇게 되면서 남한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이 안전한가, 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 우려가 있는 가운데 9월 16일 그 AP통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이 예정대로 남한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남아있다. 이 믿음이 남아있다 부분이 remains confi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confident에 그 주안점을 두어서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항상 remains로 되어 있습니다. remains confident는 그 감각을 살려서 보게 되면 그렇게 A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직은 그렇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믿음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확고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냥 믿는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때 믿음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상황에서 아직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럴 때 remains confident 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중간에 있는 것을 빼버리고 보게 되면 왜 하필이면 9월 16일 이 시점에 그대로 예정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변경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변경을 원한다 하는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remains confident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언론사에서 남한이 예정대로 동계올림픽을 하기에 안전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Nobody knows. 이해하겠죠? 앞에서 remains confident는 confident하고는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9월 20일 서울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9월 2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그러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개를 할 때 반드시 A는 B라고 말했다고 하면 A가 B라고 말했는지를 언론사의 기자인 내가 보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것과 같은 것은
청와대 관계자가 A는 B라고 말했다고 서울 로이터가 보도한 겁니다. 몇 단계를 거친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남한은 has hosted, 개최해왔다. 그런데 중간에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has always hosted, 항상 개최해왔다. 남한은 항상 개최해왔다.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세계적 스포츠 행사를, 그 다음에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이렇습니다. 남한은 세계적 스포츠 행사를 항상 성공적으로 개최해왔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한 것이 뒤이어 나옵니다. despite,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being technically at war, 이때 technically는 법적으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인, 이렇게 되죠. with the North, 북한과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한은 세계적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왔다. 우리나라가 휴전 중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OC가 한반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시 이거는 영문을 소개하죠. successful hosting, 그러면 성공적인 개최, 이렇게 되겠죠. of the 평창 게임즈, 평창 게임을,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 그러면은 평창 올림픽의 개최가 끝난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라면 끝이 나야 성공적인지 아닌지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주어입니다. 이것은 would erase, would일 것이다. erase, 지우개처럼 지우는 것을 뜻하지요. worries, 걱정들, 우려들을. 평창 올림픽을 일단 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걱정들을 싹 지워줄 거다. over security, 안전에 대한, 이렇습니다. 그러면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안전에 대한 걱정은 일소될 것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되겠죠. 우선 앞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북한과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이다. 늘 휴전 상태였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평상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국지전도 없고 특별히 긴장 상태가 고조로 올라간 그런 때도 아니고 고조를 띈 때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올림픽도 했고 여러 가지 세계적 스포츠 행사를 개최해왔다. 이것은 타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2017년 9월에는 핵도발이 있고 6차 핵실험이 있었고 게다가 괌에까지 도달하는 ICBM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핵폭탄을 실을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의 이 한반도의 위기는, 핵 위기, 전쟁 위기는 지금까지 없던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한은 항상 그런 채로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논리적인 문제이죠.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것은 평창올림픽이 진행 중인 기간에 전쟁이 나든지 핵폭탄이 떨어지든지 공격을 당하든지 아니면 테러가 발생하든지 해서 안전하지 않을까 봐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개최가 돼서 아무 문제 없이 끝나서 성공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그러면 안전에 대한 걱정은 싹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미 다 지나간 뒤에 안전에 대한 걱정은 과거에 하고 있었죠.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사고가 안 나고 보니까 사고는 안 나는 것을 안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일단 성공하고 나면 일단 해보자 하고 나서 아무 문제도 없으면 그때는 안전에 대해서 괜히 걱정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술을 한번 해보자. 나중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냐, 죽지 않았지 않느냐,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인들을 시험 대상으로 쓰는 것이죠. 어디 한번 죽나 안 죽나 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20일에 IOC 위원장에게 했다고 청와대가 공개를 한 것을 서울에 있는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올림픽위원회라든지 참가국 쪽에서는 나날이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이나 해명조차 더 부쩍 의구심을 키워버리고 말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날짜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평창올림픽 저거 괜찮을까? 지금 올림픽이 문제냐? 이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아주 긴 세월을 잠잠히 그나마 지내왔는데 세계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냐? 다름 아닌 핵무기를 앞세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예, 모두 다 알고 있죠. 세계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요 바로 앞단락에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은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 그곳이 2017년 9월 오늘의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얼어붙었겠죠.
북한이 나쁜 집단이다, 위험하다 이랬는데 지금 한반도는 긴장이 점점 높아지면서 전쟁의 기억과 상처가 뚜렷해지고 심장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박동을 치고 있는 바로 그 대한민국. 그곳은 지옥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작 100km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연설문을 보면서, 텍스트를 보면서 왜 이야기를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작 100km라고 왜 강조를 했나? 그렇죠. 이 휴전선이 관광지도 아니고 동물원이나 놀이공원도 아니고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 거기에서 겨우 100km 떨어져 있는 것이 자랑입니까? 이 부분 그 유엔 총회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영어 원문입니다. 평창, which is only 100 kilometers away. 똑같죠? 평창, 단지 100km 떨어져 있는 from the DMZ. 휴전선으로부터 단지 100km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 이제 DMZ를 설명을 합니다. The symbol of division, 분단의 상징이고, The symbol of confrontation, 대결, 지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결의 상징인. 어디에? On the Korean Peninsula. 똑같이 썼습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휴전선이 매우 좋았던 모양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볼만한 거리들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은 곳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장을 쓸 수 없죠. 휴전선이 너무나 좋고 즐겁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평창에서 겨우 100km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해서 이것을 감싸고 평창에서 다시 남북이 화해를 하고 이런 풍경을 그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이 연설을 듣는 사람도 자기 나라의 선수들을 평창올림픽에 보내야 할 정치인들이라면 그들이 안전할까? 혹시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자기들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을까?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살피겠죠. 대통령의 연설은 그래서 단지 자신의 진심만을, 자신의 열정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작 100km라고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서양 사람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17년 9월 23일인데 이 23일은 유럽 현지 날짜입니다. 유럽의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라는 곳에서 AP 그리고 AFP를 그 통신을 인용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평창올림픽에 대한 한반도 긴장과 관련해서
한반도 그 핵위협, 북한의 핵위협, 그 다음에 핵전쟁의 문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그 걱정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IOC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평창올림픽 불참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현지 시간으로 9월 2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불참을 고려하겠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뉴스에서 영어 원문을 일부 소개하죠. 평창 just 80 kilometers. 평창은 단지 80km. south of the 어디의 남쪽으로 단지 80km에 있다. heavily fortified border. 최전방 국경 with North Korea. 북한과 접해 있는 그 최전방, 그 국경으로부터 남쪽으로 겨우 80km 떨어져 있다. 오고 싶지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only 100km는 유럽에서 just 80km로 바뀌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는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나섰죠. 프랑스의 경우 평창올림픽 불참 뉴스가 나온 후에 노태강 씨,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노태강 씨가 프랑스 체육부 장관인 플레세를 만났습니다. 만났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9월 24일자 중앙일보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플레세를 장관 스스로 한 이야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중에 올림픽에 참가할 프랑스 선수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해당 언론이 일부 인터뷰 내용을 과장 왜곡하여 보도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일보가 좀 명확히 밝혀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부분인데 프랑스에서는 체육부 장관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 보도, 왜곡 보도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버릴 수 있는 곳인지 그것을 좀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언론 보도가 과장 왜곡 보도였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런 얘기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프랑스 불참 뉴스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입니다. 9월 22일 AFP 통신이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프랑스 대표팀은 국내에 있게 된다고 보도를 했고 그렇게 되자 여기에 오스트리아 팀도 합류를 하겠다. 같은 입장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한국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9월 24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오스트리아 올림픽위원회의 홍보 담당관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올림픽위원회의 홍보 담당관이 오스트리아
슈토스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 층층을 거쳐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슈토스 위원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IOC는 플랜 B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그 예정된 것이 플랜 A, 그 다음에 플랜 B는 변경된 그 계획이겠죠. 우리 오스트리아 NOC 역시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어떤 우려를 밖에 내놓지 않고 있다. 즉 불참하겠다는 이야기도 현재로서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프랑스하고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어떻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중간에 한국 측이 개입되어 있는 채로 전하고 전하는 간접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고 아직 입장 발표가 없으며,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아서 만일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면 불참하는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그 평창이 북한과 얼마나 그 가까이 있고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연설 도중에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불안감이 더 커졌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이 올림픽 헌장 자체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마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촛불혁명이 만들었습니다. 법이 아니라, 헌법이 아니라 진짜로 나라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라를 우리가 빼앗았습니다. 점령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위대가 나라를 점령해서 기존의 헌법이 인정한 국가 권력을 빼앗아서 그래서 정부를 만들었고 그 정부의 대표로서 지금 유엔 총회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법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전의 강의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시위대는 이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하라, 말하자면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뜻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세계인의 시각과 좀 그 시각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 혁명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혁명이라는 것이 마치 혁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혁신이 아닙니다.
21세기 이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들은 국민주권주의를 인정하는, 그것을 헌법에 새겨놓고 헌법에 따라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운영하는, 비록 그전부터 있던 국가도 이 체제에 적응을 한 이러한 헌법주의 국가 시대입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21세기에 세계의 문명국에서 혁명이란 총과 칼로 그 법치를 깨뜨린 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은 선진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혁명은 후진국의 전유물이고 야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가서 이제 대한민국이 혁명이 성공한 후진국이 되었다. 비문명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촛불을 손에 든 시위대가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연설문을 영어 원문과 함께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평창에서 또다시 촛불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연상작용이 일어나겠죠. 이 영어 원문이 이렇습니다. I hope that, 나는 데디아를 희망합니다. 평창 will become, 평창이 이렇게 되기를, another candle, 또 다른 초를 to be lit, 불태우기를, 평창이 또 다른 초를 불태우기를. 그러면 평창은 세계인이 모여서 동계 스포츠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촛불을 들자, 혁명을 하자, 이런 것이죠. 물론 그 뒤에 한국의 촛불 시위대가 민주주의가 위험할 때 촛불을 들었으니 평창에서는 세계 평화가 위험할 때 촛불을 들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모두 상징적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데 불과하죠. 평창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그냥 동계 스포츠를 하는 곳입니다. 썰매 타고 달리고 뭐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는 촛불 시위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계인이 모인 곳이 아니죠.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문장들은 다 쓸데없는 덧붙여진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창이 또다시 촛불을 들고 촛불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한 부분이죠. 게다가 서양인들에게 촛불은 어떤 의미인지 이 연설문을 작성할 때 생각을 했어야 하겠죠. 우리보다도 그들은 촛불에 대한 기억이 좀 더 음습합니다. 밝고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심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영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I hope that, 나는 데디하를 바랍니다. All of you, 여러분 모두, and the United Nations, 그리고 여기선 그냥 UN 이렇게 보겠죠. UN이 will light, 밝힐 것이다. Your candles,
여러분의 촛불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와 유엔이 여러분의 촛불을 켤 것을, 태울 것을 바란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유엔에 모인 사람들은, 유엔은 국가가 아니죠. 각자 자기 국적국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캔들을 켠다면 그들이 유엔에 대해서 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유엔에 대해서 촛불혁명을 하는 것이 되겠죠. 아니면 각자 자기의 나라에 가서 촛불혁명을 하라. 다 각자 자기 나라를 뒤집어 엎어라. Light your candles. 무슨 꿈속을 헤매면서 이런 문장을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뜻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좋은 뜻이 아니고 끈 떨어진 풍선처럼. I hope, 나는 바랍니다. You will, 여러분이 put your heart and minds together. 여러분의 하트들 그리고 마인드들, 이것을 하나로 합해서 to go, 나아가기를, hand in hand, 손에 손을 잡고 with peace, 평화와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거의 괴이합니다. 여러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왠지 그 지하에 있는 동굴 속에서 비밀 집회를 할 때 그 사교 집단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특별히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I hope that all of you and the United Nations will light your candles 할 때 이 will이라는 것이 I hope와 will이 서로 대응된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계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무엇 할진저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I hope, 나는 바라노라 that all of you, 너희 모두와 and the United Nations, 여기에서는 이거는 흩어서도 해석이 됩니다. 연합된 국가들 혹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이 will light your candles, 각자 너희의 촛불을 밝힐 것을 나는 바라노라. 참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문장도 이렇습니다. I hope will, 나는 바라노라 이건데 put your hearts and minds, 하트와 마인드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현실 정치가가 이 과학시대에 결국은 hearts and minds를 합하면 심령 이렇게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ut your hearts and minds together, 나는 너희들의 심령을 하나로 모아 to go hand in hand with peace, 평화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딱 맞죠? 굉장히 신비스럽고 좀 비현실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게 의외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림픽 헌장은 원문을 찾아서 확인을 한 것인데 이 올림픽 헌장은 2016년 8월 2일부터 시행된 헌장입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에서는 Advertising, Demonstrations,
프로파간다 이것을 규정을 합니다. 애드버타이징은 뭐 광고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죠. 근데 데몬스트레이션스, 여러분들이 흔히 데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몬스트레이션의 약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뜻은 시위, 데모 이런 뜻인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의 작동 과정이나 사용법에 대한 시범 설명 이런 뜻이 있고, 세 번째 입증이나 실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몬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들어가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 또 어떤 과정이나 사용법을 보여주는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촛불혁명, 촛불혁명 정부, 그리고 이것들의 정통성 이런 것을 보여줘 가면서 증명을 하려고 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것은 바로 이 촛불혁명대가 만든 촛불혁명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화의 사도로서의 그 소명을 성공시키게 하는 그러한 그 행사가 돼버린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전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그 허위, 과장된 선전,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촛불 시위대, 촛불혁명, 그리고 촛불혁명 정부 같은 것을 유엔 총회에 와서 선전하고,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창올림픽에서 그것을 올림픽을 자신의 선전과 자신의 어떤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교적 신념이나 새로운 문재인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파하고 그 힘을 입증하고 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올림픽 헌장 제5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No kind of demonstration or political, religious or racial propaganda is permitted in any Olympic sites, venues or other areas. 이렇게 돼서 간단히 말해서 모든 시위, 모든 정치적 선전, 종교적 선전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정부가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는 평창올림픽은 올림픽 헌장 제50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 버렸다 하는 쪽으로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평화교주인가, 아니면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촛불혁명 정부의 대표인가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유엔 총회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은 올림픽 헌장 제50조 제2항 위반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올림픽 개최는 법에 따라, 자신들의 그 헌장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그래서 현재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시 되는 데에는 북한의 핵위협,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북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이 세계적인 분위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엔 총회 연설이었다. 그뿐 아니라 이 연설문이 사람들한테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같지 않은 아주 고대스러운 이런 느낌을 주었다는 부분이 그런 것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